아나스타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끝없는 창공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얘기를 이어갔다. 블라지미르, 먼 옛날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능력이 있었어. 최초의 사람들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정보의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능력이 있었어. 이 우주 정보는 위대한 지능인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느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것은 얼마나 거대한지 무슨 답이라도 거기서 구할 수 있었어. 그건 강요하지도 않아. 사람이 답을 구하고자 하면 스스로 그 답이 무의식 중에 생겨났어. 그래서 얻은 게 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별에 날아가는데 우주선이 필요하지 않았어. 원하기만 하면 다른 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었으니까. 지구를 칭칭 동여매는 통신선이나 TV도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었어. 문자도 필요 없었어. 현대의 사람들이 책에서 얻는 정보를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얻을 수 있었으니까. 제약 산업도 필요치 않았지. 필요하면 언제든 최고의 약을 얻을 수 있었어. 그 약은 자연에 있으니까 조금만 손을 놀리면 됐거든. 지금의 운송 수단도 필요 없었어. 기계나 음식을 가공하는 생산 시설도 필요 없었어. 모든 게 저절로 다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지구의 한편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였지. 그곳이 쉴 수 있도록. 이들은 또한 우주와 모든 별들을 이해하고 있었어. 사상가였고 자기의 소명을 알고 있었지. 이들은 지구를 더욱 온전하게 했고 우주에는 이들과 견줄 만한 존재들이 없었어. 지능이 더 높은 것은 위대한 우주의 지능인 하느님뿐이었어.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부터 지금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카프카즈에 퍼져 살고 있던 인류 문명에 우주 지능과의 관계가 무뎌진 인간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어. 바로 이때부터 우주의 대재앙을 향한 인류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야. 과학자들이 예상하듯 그리고 고대 종교들이 비유적으로 암시하듯 재앙은 환경, 핵, 박테리아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지. 아스타샤, 이 병신들의 출현과 우주의 대재앙이 서로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당신이 사용한 현대의 병신이라는 단어는 딱 맞는 표현이야. 그래, 이들은 병든 육신, 병신이었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지. 시각이 없는 사람한텐 뭐가 필요하지?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겠지. 청각이 없는 사람은 특수장치가 필요하겠지. 손발이 없는 사람은 의수나 의족?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거야. 이들한테는 우주 지능과의 관계가 없었던 것이지. 지구를 더 좋게 하고 지구를 부릴 지식이 그렇게 사라진 거야. 최첨단 우주선 조종사들이 갑자기 자기 지능의 90%를 잃었다고 상상해봐. 아무 생각 없이 외장을 뜯어내고 조종실에 모닥불을 지피고 계기판의 기구를 뜯어내서 장신구나 장난감을 만들어. 바로 이런 미치광이 조종사들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당신 말대로 불온전한 병신들이 처음에 도끼며 창을 만든 거야. 그런 생각이 핵탄두까지 만든 거지. 지금 이날까지도 이들의 생각은 완벽한 조물을 고집스럽게 파괴하고 원시적 인조물로 대체해 놓은 거야. 이들의 후손들은 점점 더 많은 발명을 해냈지. 지구의 완벽한 자연의 메커니즘,
원리를 깨어 부수고 인위적인 온갖 사회 제도를 고안해 냈지.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 자연과 달리 이런 메커니즘, 기계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 자신을 재생산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장이 나면 나무와 달리 스스로 복원되지도 않아. 때문에 이 기계 장치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바이오 로봇으로 만들어 버렸어. 바이오 로봇은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조종이 아주 쉬워. 예를 들면 언론 매체를 조작하여 이들한테 공산주의 건설하기 프로그램을 주입할 수 있지. 심볼, 표식, 특정 색깔의 깃발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어서 똑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산주의는 나빠 프로그램을 주입할 수 있어. 다른 상징과 색을 주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른 각기 두 그룹은 서로를 증오하며 물리적 멸살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1만 년 전 우주지능과의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시작되었어. 사실 이들을 미추광이라 부를 수도 있어. 세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도 이들보다 더 지구를 더럽히는 존재는 없으니까. 오랜 옛날 당시에도 우주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 남아 있었어. 이들은 기대한 거야. 공기가 오염되어 숨쉬기 어렵고 물이 썩어서 마시기 위험하고 인간이 만든 생명 보조 시스템이며 기계 그리고 사회 제도가 덩치만 크고 점점 더 자주 비상사태를 초래할 때 사람들은 심각한 생각에 잠기리라고 기대한 거야.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삶의 본질이며 인생의 의미와 소명을 사려 깊게 생각하리라 기대한 것이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태초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그건 태초의 능력을 되살렸을 때에만 가능한 거야. 1만 년 전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어. 대부분 족장들이 그런 사람이었지. 이들 족장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무거운 돌판으로 특수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어. 내부 공간이 가로, 세로 2m와 1.5m, 높이가 2m 안팎. 돌판은 내부로 약간 기울여 설치되었어. 이런 공간은 통바위를 쪼개고 파서 조성하거나 때론 흙을 왕릉 모양으로 쌓아 올려 숨겨놓기도 했지. 벽의 한 면을 이루는 돌판에 원추 모형의 구멍을 뚫었어. 지름이 30cm쯤 되게. 이 구멍을 완전 밀착되는 돌 뚜껑으로 막아 놓았지. 그 안에 마련된 묘실로 우주의 지혜 활용 능력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수천 년 후 태어난 사람들은 이들에게 다가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려면 묘실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겨야 했어. 답은 바로 떠오르기도 했고 나중에 떠오르기도 했지. 하지만 반드시 답을 구할 수 있었어. 이 시설물과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정보의 안테나 역할을 한 거야. 이들을 통해 우주 지능과의 접속이 훨씬 용이해진 거지. 이 돌 시설물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원조야. 피라미드는 크기는 훨씬 크지만 힘은 약한 안테나야. 하지만 본질과 목적은 같아. 이집트 피라미드에 매장된 파라오들은 사상가들이었어. 그들한테는 부분적으로 태초의 능력이 보존되어 있었고 하지만 파라오들의 도움을 받아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산자는 피라미드에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피라미드로 와야 했어. 모두가 사방에 서서 피라미드의 경사면을 스치듯 정점을 향해 시선을 응시해야 했지.
그러면 정점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한 점으로 모이고 채널이 하나가 되어 그것을 통해 우주의 이성과 접촉이 이루어졌던 거야. 지금도 이대로 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어. 생각의 시선이 모이는 초점에서 방사 에너지가 생겨. 피라미드 정점, 초점에 측정기를 놓으면 이 에너지의 존재를 포착할 수 있을 거야. 밑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도 특별한 느낌이 나타날 거야. 현대인들이 죄가 되는 교만을 버린다면 과거 문명들이 미개했다는 기존의 대중적 사고와 착각을 버린다면 현대인들은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을 거야. 현대의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축조 방법에 깊은 관심을 두었지만 그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간단해. 축조할 때 육체적 힘과 다양한 편의 기기들과 더불어 중력을 축소하는 생각 에너지가 이용된 거야. 그런 능력의 보유자들이 집단으로 피라미드 건축을 도왔어. 현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생각으로 작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이 있어. 피라미드에 앞선 돌 구조물이 크기는 작지만 우주 이성과 접촉에 있어서는 피라미드보다 훨씬 의미가 컸어. 왜 그렇지, 아나스타시아? 그 구조나 형태 때문에? 왜냐하면 블라지미르, 산 사람이 거기에 죽으러 들어갔기 때문이야. 이들의 죽음은 특별했지. 이들은 영원한 명상으로 떠난 거야. 산 사람들이 왜? 후손들이 태초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통은 나이가 들고 지혜가 깊은 족장이나 마을의 대표가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고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를 돌방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가 그럴 만한 인물이 되면 넣어주었어. 육중한 돌판 지붕이 열리면 그가 돌방에 들어가고 뚜껑을 닫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외부와 물질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어.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의 귀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완전한 고립, 돌아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아직은 피 안으로 건너지 않은 상태. 시각 및 청각 그 외의 감각 기관들이 단절된 상태가 되었지. 이 모두로 인해 우주의 이성과 완전한 소통이 가능했던 거야. 여러 현상들과 지구 사람들의 행위를 깊이 숙고할 수 있었던 것이지. 숙고의 결실을 사한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었어. 이런 상태를 지금 당신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불러. 그 명상이란 영원으로의 명상에 비유하면 유치한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지만 이후 사람들은 이 돌방에 다가와서 구멍을 막고 있는 뚜껑을 빼내고 생각하며 그 방에 떠다니는 생각에 자문을 구했어. 지혜의 영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 그런 축조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명상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아나스타시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간단해. 이 돌방들은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당신 세상 사람들이 고인돌이라 부르는 게 그거야. 볼 수도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지. 내가 말한 걸 모두 확인해봐. 뭐?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예를 들면 러시아엔 지금의 겔렌지크, 투합세, 노보로시스크, 소치 등에서 멀지 않은 카프카즈 산에 있어. 확인할 거야. 반드시 가서 볼 거야. 어찌 그런 일이. 그럴 순 없어. 반드시 확인해 볼 거야. 물론이지.
확인해봐. 현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 다만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을 뿐이지. 파손된 고인돌들이 아주 많아. 사람들은 그 본래의 목적을 모르고 있어. 고인돌을 통해 우주의 지혜와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영원한 명상으로 떠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발현될 수 없어. 자기 후손들을 위해 영원으로 희생했건만 이들의 지혜와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바로 여기에 그들의 큰 고뇌와 슬픔이 있어. 과거 사람들이 고인돌 속으로 죽으러 들어갔다는 증거는 거기서 발견되는 해골의 위치를 보면 돼. 누워 죽은 사람들, 구석에 앉거나 혹은 돌판에 기댄 채 죽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지. 현대 사람들도 이 사실을 확인했지. 확인해서 기록해 놓긴 했지만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 고인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 현지 사람들은 고인돌을 해체해서 그 돌판을 건축하는 데 쓰고 있어. 아나스타시아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설명해 줄게. 사람들한테 모두 다 얘기할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약탈하거나 파괴하지 않을 거야. 조롱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그냥 몰랐잖아. 설명할 수 있을까? 해볼게. 거기 가서 설명해 볼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고인돌을 찾아서 인사드리고 사람들한테 설명할게. 그러면 좋지. 혹 거기에 가게 되면 나의 할머니가 묻혀있는 고인돌에도 인사를 올려줘. 그래? 당신 할머니께서 그곳에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 조상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찌 모를 수가 있어, 블라지미르. 조상님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얼 하고자 했는지. 아주 오래전 내 할머니는 기념할 만한 분이셔. 나의 모든 엄마들은 그 할머니의 지혜를 받았어. 그 할머니가 지금도 나를 돕고 있어.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우주의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의 할머니는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 그분이 살던 세상의 사람들도 이미 현대인들처럼 거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주변 어떤 것에도 정신을 팔면 안 돼. 아이 생각만 해야 해. 그분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이지.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거야. 할머니는 그리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고인돌에 묻어달라고 족장에게 부탁했어. 그 족장이 나이가 많았고 새 족장이 나서면 그는 절대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지. 고인돌의 여자를 허용하는 일은 아주 흔치 않은 일이었지. 연로한 족장은 나의 할머니를 존경하고 그 지식을 높이 샀어. 그래서 허락을 했던 거야. 그런 족장이었지만 남자들을 시켜 고인돌의 무거운 돌판을 들게 하지는 못했어. 할머니가 들어가고 나서 뚜껑을 덮게 하지도 못했지. 그때 여자들이 여자들만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낸 거야. 하지만 나의 할머니가 들어간 고인돌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할머니 지식에 관심들이 없어.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그걸 꼭 전하고 싶어 하신 거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선사하길 바란 거지. 아나스타시아, 내가 이 고인돌을 찾아가서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가슴으로 수유해야 하는지 물어볼까? 이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게. 그 소재지를 말해봐.
말해줄게. 하지만 당신은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 당신은 젖먹이 엄마가 아니니까. 어린, 어린애를 젖먹이는 엄마의 느낌을 당신은 몰라. 젖먹이는 여자들만이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은 그냥 이 고인돌에 다가가서 만져줘. 내 할머니에 대해 뭐든 좋은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할머니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야. 얼마간 우리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나중에 확인이 가능한 고인돌 소재지를 너무도 정확히 알려주는 바람에 난 놀랐고 그것의 존재에 대해선 의심할 수 없었다. 대신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우주의 지능과 어떻게 접속이 가능한지 증거를 대보라고 말했다. 그에 대해 아나스타시아는 말했다. 블라지미르, 내가 한 말 모두를 당신이 계속 의심한다면 내가 무슨 증거를 대도 당신은 그걸 알 수 없거나 의심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해. 아나스타시아, 섭섭해하지 마. 하지만 당신의 독특한 외톨이 생활 양식이 외톨이라니. 난 지구상의 모두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과 소통할 수 있다고. 지구에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어도 외롭고 자기가 만든 우리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혼자인 것은 괜찮아.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면 그게 더 끔찍한 일이지. 그건 그렇고 당신이 말하는 인류가 생산해내는 생각이 산다는 차원에 대해서 우리 세상의 대학자 중 누가 말한 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당신의 말보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쉽게 믿을 텐데 현대 사람들은 그래. 공식 학문은 권위이지. 그런 사람들 있어. 난 그들의 생각을 본 적이 있거든. 그 사람들 이름은 모르겠어. 이들은 당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대학자들일 거야. 많은 걸 생각할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지. 돌아가면 당신 스스로 증거를 찾아봐. 그리고 내가 한 말과 비교해봐. 난 카프카지로 갔다. 겔렌지크와 멀지 않은 산에서 난 고인돌들을 찾을 수 있었다. 사진에 담았다. 현지 향토 박물관에서는 고인돌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다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난 아나스타시아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고인돌도 찾아 인사를 올리고 이끼가 낀 돌문에 헌화했다. 고인돌은 아나스타시아의 말을 확증해 주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증거물이다. 그때 난 열왕기 상편, 솔로몬 왕과 그의 잣나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대목을 여러 번 읽고 난 터였다. 학문과는 거리가 먼 나는 아나스타시아의 말을 확증하는 물증을 찾느라 수많은 문헌을 뒤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베리아 깊숙한 타이가 숲에 앉아 이 젊은 외톨이 여인은 이번에는 원격에서 자기의 옳음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확증해 보였다. 사람들이 우주 이성의 존재를 얘기하는 학문적 서적들을 내게 보내거나 스스로 가져왔던 것이다. 16년 5월호 기적과 모험지에 실린 글을 이 책 서두에 인용한 바 있다.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 회원이자 임상실험 의학연구소장 카즈나체예프의 글과 러시아 자연과학 아카데미 이론응용물리연구소의 대과학자 아키모프의 글을 참고 바란다. 아나스타시아 2권 소리내는 잣나무에서 발췌하여 읽었습니다.